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간혹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상속재산 누락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신고 누락을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에 이르고요. 고의가 아닌 경우에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요. 그래서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주 상속재산과 추정 상속재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 상속재산은, 간주라는 말은 국세청에서 상속재산으로 무조건 보겠다, 간주를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간주 상속재산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아버지가 가입을 하셨는데 한 번 불입하고 매월 1,000만 원씩 불입하고 10억을 받게 되는 그런 보험을 1회 부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망하셨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10억 원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온 자산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 상속재산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주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소득세를 냈죠.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면 상속세 대상의 자산에 산입을 해야 될까요? 산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 퇴직금은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또 아버지가 신탁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이나 법인한테 맡겨놓은 재산이 있다, 신탁재산이 있다, 그것도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아들이면서 아들이 보험료를 불입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를 아들이 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아버지가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이렇게 불입을 해서 그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을 계약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추정 상속재산이 있는데요. 추정이라는 말은 상속재산으로 국세청에서 추정을 하지만 납세자가 이거 상속재산 아닙니다 하고 반증의 근거를 제시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 간주는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추정은 반증을 하면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추정 상속재산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산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상속세가 최고세율 50%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막 처분하겠죠. 그럴 때 1년 이내에 2억 원을 처분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처분하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봐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통장에 유출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신고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간주 상속재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합산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조사 5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